안녕하세요. 오늘 자료 함께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마 소염제나 뼈 주사, 수술 같은 거 받아보셨을 텐데 이게 통증을 좀 덜어줘도 뭔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보내주신 자료들도 딱 그 부분을 지적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증상 완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자료들은 관절염의 진짜 원인이 어쩌면 염증, 그리고 산화질수, NO 부족일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고요. 특히 따뚜룹이라는 식물에서 실마리를 찾으려는 시도가 좀 흥미롭습니다. 따뚜룹이요? 그건 좀 생소한데? 그 전에 그럼 기존 현대의학은 왜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자료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거의 2000년 동안 관절염 하면 그냥 연골이 닳았다. 여기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왜 연골이 닳았는지 그 근본 원인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했다는 지적이죠. 그렇군요. 그냥 달았으니까 통증 줄이고 심하면 갈아 끼우고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보통 소염제 쓰잖아요. 통증 잡으려고. 근데 일부 연구, 자료에 로즈 하우저 박사 연구가 인용되긴 했는데 이걸 오래 쓰면 오히려 연골 손상을 좀 부추길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래요?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물론 해당 연구의 주장이겠지만요. 네. 그 이후에는 스테로이드 주사 맞거나 수술 권유 받거나 하는데 결국 그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자료에서 지적하는 염증이라는 불씨는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깔려 있어요. 그럼 그 염증은 왜 관절에 쌓이는 걸까요? 그냥 생기는 거랑 쌓이는 건 좀 다른 문제 같은데요? 이걸 이제 림프액에 청소를 해줘야 하는데, 청소 시스템이군요. 네. 근데 이 림프액 순환을 잘 돌게 하는 핵심 열쇠가 바로 산화질소, NO라는 거예요. 산화질소요? 그 혈관 확장시킨다는. 맞아요. 근데 혈관 확장뿐만 아니라 림프관 순환도 촉진해서 염증, 찌꺼기나 노폐물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관절의 청소 역할에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산화질소가 부족하면 이 청소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서 염증 찌꺼기가 쌓이고 관절염이 악화된다. 이게 자료의 논리입니다. 와, 산화질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기적의 분자라고 불릴 만한데요. 1988년에 노벨상도 받았다고 하던데 혈액순환도 돕고 림프순환으로 청소도 하고 세포막도 잘 통과해서 관절소까지 작용한다니. 네, 정말 중요한 물질이죠. 근데 문제는 이 산화질소가 나이가 들면서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줄어드나요? 자료 보면 40대만 돼도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요. 70대가 되면 원래 한 10% 수준까지 감소한다고 해요. %요? 와, 엄청나게 줄어드네요. 그럼 이게 그냥 관절 문제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혈관 탄력도 떨어지고 전반적인 순환 장애가 오니까 여러 대사성 질환 증가랑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요. 어쩌면 노화 관련 여러 건강 문제의 어떤 숨겨진 연결고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걸 음식으로 보충하긴 어렵다고요? 수박을 하루에 20통씩 먹어야 한다던데. 네, 거의 불가능하죠. 아르기닌 같은 보충제도 있긴 한데 이걸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로 바꾸는 효소 자체가 부족하면 효과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따뚜룹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한계를 좀 넘어설 대안으로 자료들이 주목하는 게 바로 이 따뚜룹인데요. 이게 강원도 대암산 같은 데서 자라는 좀 희귀한 식물인데 동의보감에도 관절염 효능이 언급됐다고 하고요. 멸종 위기였다가 다행히 복원돼서 인공재배도 성공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천연 산화질소 대사체라는 걸 개발했다는 내용입니다. 대사체요? 그냥 산화질소랑은 다른 건가요? 자료 설명은 이래요. 대사체 형태는 우리가 아르기닌 같은 걸 먹었을 때 몸 안에서 산화질소로 바꾸는 과정, 이걸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직접 흡수해서 바로 쓴다? 그렇죠. 나이 들수록 이 전환 효율이 떨어지는데 그걸 우회할 수 있다는 거죠. 발효 과정에서 독성은 좀 줄이고 유기황이나 글루타티온 같은 좋은 성분은 늘어난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염증 제거, 혈액순환 개선, 연골 재생 지원, 통증 완화 이런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게 자료의 주장인 거죠. 근거로는 어떤 걸 제시하고 있나요? 동물 실험 결과나 한의원에서 임상적으로 관찰한 내용들, 그리고 미국 FDA OTC 등록, 국제학술지 논문 16편 이런 것들을 들고 있어요. FDA OTC 등록이요? 근데 그건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하다는 거지. 효능을 FDA가 막 공인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안전성이나 라벨링 기준 충족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고요. 또 흡수율이 2,500배 높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사실 뭐랑 비교해서 2,500배인지는 다료에 명확하지 않아서 이 부분도 좀 주의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해석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중요한 건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관점의 전환인 것 같아요. 관절염을 볼 때 그저 닳아버린 연골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그 이면의 염증 제거, 그리고 혈액과 림프순환 개선,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는 거죠. 네, 오늘 쭉 얘기를 나눠보니 관절염의 원인을 염증과 산화질소 부족에서 찾고 또 산화질소 대사체라는 새로운 접근법까지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핵심은 역시 연골 너머의 염증과 순환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면 좋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생각거리를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중요한 산화질소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든다는 사실, 이게 과연 관절에만 영향을 미칠까요? 어쩌면 노화와 관련된 다른 여러 건강 문제들과 이 산화질소 감소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도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